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시연입니다. 고향이라는 의미가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특별한 사람들, 바로 이산가족들인데요. 연말을 맞아 이산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 담았습니다. 남북통일의 관문이자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출입사무소인데요. 출입사무소가 개소했던 그날을 통일발자국에서 찾아갑니다. 아버님 고향이 어디신지?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율산리 273의 1번지.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번지수까지 다 기억에 나세요? 아, 그래야죠. 그건 잊을 수가 없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가볼 수 없어 더 애틋해지는 그곳. 바로 북녘에 있는 고향입니다. 기억 속에 꾹꾹 묻어놓았던 고향의 향기를 담아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작은 유리병 안에 말입니다. 이색 전시를 찾아간 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늘도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로 전시장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시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눈 대신 코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어떤 전시일까요? 오늘 전시는 저희 이산가족 분들이 약 6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나이는 점점 많아지시고 기억은 흐려져가는 그런 현실에서 이분들의 그리움을 후각을 통해서 되살려드리고 그걸 저희가 향수를 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과 함께 그 향수를 통해서 이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한번 형성을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통일 향수. 이산 가족들의 사연 중 5개의 향을 선정해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향수에 담긴 이산 가족의 사연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재순 그 항구에서 쫀산까지 가려면은 100리거든요. 네. 그럼 40km지. 그 40km를 가면은 그야말로 명사십리가 있어. 그냥 큰 모래야. 그리고 그 해당화가 그냥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워. 딸기가 쫙 있어. 이만한 함지박 머리에다 이고 갑니다. 가면서 딸기 그냥 딸기들 순식간에 한 바가지 하나 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남자들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한 그릇이 이만한 대접에다가 딸기 한 그릇씩 갖다 드리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딸기를 보면 고향 생각이 나죠. 줄만 벗기면 이제 나무하고 껍질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얇은 거 있어요. 그걸 벗겨 먹고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저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와 더불어 자란 것이 내 고향이다. 그 편도만 해도 쌀이 좀 귀한데요. 옥수수를 심고요. 그러면 옥수수가 이만큼 이렇게 큰 나무것이 먹을 때 참말로 맛도 그렇게 좋지가. 그 개울에 내려가는 그 물줄이 그게 그리운 거야 제일. 그 영등포 바닷물에 바다 냄새 그 생각이 나고 추억은 많지만 이제는 다 가물가물해. 그 길도 다 잊어버려서 모를 것 같아. 점점 아득해지는 기억.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작은 향수병 안에 고향을 담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실향민들의 고향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추억에 젖어보는데요. 산딸기 냄새도 나지만은
구리에 가면은 많이 나는 거 있죠. 그 냄새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실향민의 아들이자 이산 가족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통일향수 전시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뿐 아니라 서울에도 마련됐는데요. 작은 병에 담긴 향수지만 이산 가족들은 어릴 적 시간을 보낸 정든 고향을 추억할 수 있고요. 관람객들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 고향이 좀 바닷가 쪽인데 이게 그런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향으로 딱 맡으니까는 되게 공감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사진도 보면서 되게 좀 따뜻하고 추억의 어린 향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를 통해 76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본 시간. 가까운 미래에는 행복한 기억 속 고향에 꼭 가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6.25)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끊어진 남과 북의 도로와 철도. 남북을 오가던 사람들의 통행도, 물자도 교통도 모두 중단됩니다.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의 도로가 남북을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걷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그곳에 남북 통일의 관문이 열립니다. (2003년 12월 24일) 경의선 남쪽 최북단인 파주의 도라산역. 남북 출입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출입이라는 단어가 남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놓이자 그 의미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무장지대였던 지역을 철조망을 걷어내고 그 지뢰를 제거를 하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를 건설을 해서 그 길로 우리가 남북을 오간다는 분단 대립의 현장, 이런 곳이 바로 통일의 관문이 되고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출입사무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나. 남과 북은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하는데요. 우리 측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북한 측에 제공하면서 남북 사이의 왕래가 빈번해집니다. 이에 더해 2003년에는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해로 관광 위주였던 금강산도 육로 관광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 출입 전담 기관이 필요해집니다.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과 경기도 파주군의 경의선 출입사무소는 도로와 철도의 출입시설이 건설되고 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시설이 설치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해외 사례는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지역, 그 다음에 홍콩하고 심천 간의 국경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계부처 직원들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보고 새로 업무 개선을 하게 되었고. 경의선 출입사무소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각종 남북회담 개최와 인도적 물자 수송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 많았고,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금강산 관광과 남북 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위한 왕래가 많았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도라산역과 개성 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철도를 통한 출입 업무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화물열차 운행과 출입 업무가 중단됩니다. 지난 2015년 8월 15일 남북 출입사무소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정하고 평양 시간으로 명명한다. 바로 북한이 표준시 기준을 변경한 것. 이 시간은 기존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으로 북한은 평양 시간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9시 출경하면 8시 반서부터 이제 출경 심사를 합니다. 5시면은 그때부터 입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출입 시간이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평양시라 그래가지고 30분을 이제 늦추는 바람에 전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출입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출입사무소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으로 가는 인원과 차량에 대한 관세, 출입 업무, 검역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출입사무소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간략하게 CIQ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이게 각 기관들이, 각 부처들이 각자 일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한 10개 부처가 나와 있었는데 왜 우리 고유한 업무를 하는데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통제를 하느냐, 이런 그 좀 불평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초기에는 조금 그런 업무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각 부처에서 이 출입사무소의 특수한 성격이라는 걸 다 이해를 하시고 공항만하고 틀리게 이제 관세청에서는 육로 통관하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북한하고 이제 출입경 계획이 30분 단위로 있다 보니까 30분 안에 모든 통관 절차를 저희 관계 기관들도 다 끝내야 되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30분 안에 다 끝내고 가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출입사무소의 통관검사에서는 보통 안보위험 물품을 걸러내는데요. 가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련 물품들, 목록들을 저희한테 미리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통관 절차에 이제 승인을 받고 나가긴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보면 그 비율이 여직원들이 많이 그 업무에 현장 업무에도 많이 그 투입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같이 합니다, 여직원들하고. 그래서 화물 검사 업무도 같이 하는데 우리 직원이 화물 검사하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었죠. 우리는 뱀술이라 하면 뱀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오는 술이 아니라 뱀 한 마리가 그대로 다 담겨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남직원들이 가서 처리를 하긴 했지만 여직원들이 엄청 놀라서 그때 그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출입 사무소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듯 다시 남북 출입 사무소에 사람들이 북적일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가까운 미래인 통일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일 미래를 그린 웹드라마 청둥아 진정입니다. 새로운 하우스메이트와 남한 생활을 시작한 청둥이는 북에 있는 한 여인을 그리워합니다. 청둥이의 마음속 그녀는 누구일까요? 청둥아 진정에 지금 함께 보시죠. 이렇게 보니까 그 서울도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청둥 씨,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내래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아니, 저흰 진짜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서울에서 혼자 집세 내려면 힘든데 월세 나눠서 내는 게 싸게 먹히기도 하고 저흰 함에 생겨서 좋고. 하우스메이트요. 그리고 이제 일도 적응되셨는데 저희 집이 매장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냥 방세만 조금 주시면 돼요. 별로 비싸진 않으니까. 무조건 드려야지요.
근데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리. 에이, 아니에요. 오시자마자 저희 든든한 친구 생긴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 오빠는 오빠 같지가 않은데 진짜 오빠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관동무 볼 때마다 지는 위로 이렇게 쳐다봐서 목도 아프고 형님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씨 동무하는 거 진짜 정없다. 말 나온 김에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도 편하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말 잘 못 놓습니다. 세관동무하고 가영동무는 말 편하게 하시라요. 오빠. 응? 아니 오빠 말고 창등 오빠. 예? 봐봐요. 좋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고향 생각난다. 근데 두 분은 원래 고향이 어딘입니까? 제주도라고 완전 좋은 데 있어요. 제주도 알아요? 네, 제주도 들어봤습니다. 오빠 고향은 어디예요? 사리원이라고. 거기도 참 좋습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그냥 놓고 가셔도 되는데. 동무들 손에 우편물 제대로 건네는 거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전지부. 우편물 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우편물입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또 잘못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내래 보내는 김이다. 짠. 와,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두부밥입니다. 이것도 맛있네요. 오빠 요리 되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씨는 저보다는 그 아라동무가 몇백 배는 더 맛있게 잘합니다. 아라씨라면 그 두 개 있다던 약혼녀? 오, 역시 사랑꾼.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했더니. 아, 근데 뭐 사진 같은 거 없어요? 그러고 보니 얼굴을 모르네. 그 지난번에 가방 잃어버릴 때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편물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빨리 봐봐요. 아라동무입니다. 에이, 북한 연예인이네. 아닙니다. 우리 아라동무입니다. 연예인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가만 보면 이 오빠 팔불출 기질이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내는 진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래 아라동무 만나면 그 스마트폰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오늘 간 데도 또 데리고 가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요. 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